당신의 100년 건강을 위해 오늘도 바르게 시작합니다. 요즘 밤에 잠이 영 편치 않으시죠? 새벽에 깨고 아침엔 온몸이 뻐근하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월까진 괜찮다가 11월만 되면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몸이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입동을 지나면 우리 몸은 겨울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놓치면 겨울 내내 감기, 혈압, 관절 통증이 꼬리를 물죠. 그래서 11월은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약이 아니라 11월에만 제대로 효력이 나는 제철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겨울 병원 대신 식탁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년 건강을 위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하필 11월일까요? 1년 중 달은 12개나 되는데 유독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동이 언제입니까? 11월 7일이나 8일쯤이죠. 입동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부터 김장을 담갔습니다. 그건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몸이 계절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11월이 되면 평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10도라는 숫자,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면역력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질까요? 무려 40%,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감기 환자가 폭증합니다. 병원 대기실이 유난히 붐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130이던 분이 겨울만 되면 150, 160으로 뛰는 이유죠. 이때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겨울철 노인 사망률이 여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피가 갑자기 끊기고 혈관이 터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절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움직이기 싫어지죠. 운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생활의 자립을 잃는 시작입니다. 작년에 제 지인이 그랬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셨대요. 대퇴골이 부러져서 석 달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십니다. 그게 바로 겨울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11월은 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기간,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12월부터는 이미 늦습니다. 한겨울이 시작되면 회복보다 버티는 게 우선이 되죠. 한의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 보약은 11월에 먹는다. 이건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 봐도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11월엔 뭘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면역력, 혈관, 관절, 근육. 이 4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그것도 아무 음식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절에만 나는 제철 음식입니다. 제철 식재료는 놀랍게도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여름엔 몸을 식혀주는 음식이, 겨울엔 몸을 덮여주는 음식이 나옵니다. 자연이 먼저 우리 몸을 챙기는 거죠. 이제부터 그 자연의 선물, 11월 제철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이번 겨울은
병원 대신 식탁에서 면역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흔히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죠. 이 이름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유보다 더 뛰어납니다. 굴의 제철은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굴은 산란을 앞두고 몸 안에 영양을 가득 저장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고소하며 영양이 절정에 달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 굴은 약이지만 여름 굴은 독이다. 여름에는 산란기로 인해 영양이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이 크지만 겨울 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11월의 굴은 그야말로 천연보약입니다. 굴의 영양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아연, 면역력의 핵심. 굴 100g에는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7배나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움직이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감염과 싸우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죠. 아연이 부족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마다 감기나 독감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 매형 이야기를 드릴게요. 60대 중반이신데 매년 겨울마다 감기와 폐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굴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5알 정도씩. 그 결과 지난 겨울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60 넘어서 처음으로 겨울 한 번도 안 아프고 넘겼다. 이게 아연의 힘입니다. 둘째, 타우린, 간을 지키는 보호막. 타우린은 피로회복제 성분으로 익숙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기능을 돕는 물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간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굴은 그 간을 다시 살려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셋째, 철분, 빈혈 예방의 기본. 어지럽고 숨차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굴은 아주 좋습니다. 철분이 많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철분제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생기지만 굴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넷째, 비타민 B12, 기억력과 신경보호.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굴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생굴.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단, 반드시 신선해야 합니다. 굴은 상하기 쉬우므로 그날 구입해 그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굴 속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굴전. 생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굴전을 추천합니다. 소금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뺀 뒤 부침가루와 계란을 입혀 약한 불에서 4분 정도 지지세요. 센 불로 하면 굴이 질겨집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굴전 완성입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파를 넣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굴국밥.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운 없을 때 좋습니다. 물을 넣고 끓이다가 굴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이세요. 소금만으로 간을 하면 충분합니다. 굴 자체의 감칠맛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따뜻한 보약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연이 지나치면 굴이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에서 6알, 일주일에 서너 번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석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겨울 내내 감기 걱정 없이 피로도 덜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굴, 올겨울 반드시 챙기십시오. 이 계절의 첫 번째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한 뿌리면 의사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치미 국물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모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월의 무는 여름 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 무는 맵고 질기고 섬유질이 거칠지만 겨울 무는 달고 아삭하며 수분이 풍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가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세포 안에 당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식물도 생존하려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죠. 그래서 서리를 한두 번 맞은 무일수록 훨씬 달아집니다. 이 시기에 무가 바로 11월 무 겨울 밥상의 보약입니다. 무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화효소, 위를 편하게 하는 힘. 무에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은 밥의 주성분인 녹말을 분해해 소화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가스가 잦아집니다. 이럴 때 생무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무즙이 좋습니다. 무 반 개를 갈아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아침에 한 잔 마셔보세요.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제 친정 어머니도 위산 역류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으로는 잠시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곤 하셨죠. 그런데 무즙을 꾸준히 석 달간 드신 후 내시경 검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호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즙의 효능은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입증된 수준입니다. 둘째, 비타민C, 면역과 피부를 동시에. 무에는 귤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날 때 무는 천연 비타민 공급원이 됩니다. 셋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암세포를 막는 항암 성분. 무의 약한 매운맛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로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넷째, 칼륨, 혈압을 잡는 천연 이뇨제.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우리 식단은 대체로 짜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1. 무생채.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를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이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파 설탕을 넣어 버무리면 됩니다. 단,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무생채는 식사 전에 조금 드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2. 무즙. 무 반 개를 갈아 꿀 한 숟가락을 넣고 마시면 됩니다. 무즙이 맵거나 자극적이라면 배를 함께 갈면 좋습니다. 무 반 개, 배 반 개 조합은 기침 완화에도 좋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속이 약한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3. 동치미. 11월은 김장철입니다. 이 시기에 담근 동치미 국물은 진짜 약입니다. 소화를 돕고 숙취 해소,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담글 때 설탕은 거의 넣지 마시고 소금도 최소한으로 하세요. 무 자체가 달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습니다. 빼, 마늘, 생강을 넣어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4. 무된장국. 된장을 풀어 끓인 무국은 혈관에 부담 없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물을 나박나박 썰어 멸치 육수에 끓이고 된장은 소량만 넣으세요. 무의 단맛이 자연스럽게 국물 맛을 완성합니다. 무는 특별한 보관법 없이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밥상에 매일 올려도 좋습니다. 아침엔 무생채 한 접시, 점심엔 동치미 국물 한 잔, 저녁엔 따뜻한 무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소화불량, 속쓰림, 체하는 문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11월의 무는 약보다 강하고 겨울의 속을 지키는 최고의 자연 의사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꼭 챙기십시오. 세 번째는 대하입니다. 가을 대하는 새우의 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이지만 11월의 대하가 가장 굵고 영양이 가득합니다. 이 시기에 대하는 산란을 앞두고 몸 안에 영양을 최대한 축적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단맛이 절정에 달하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알이 꽉 찬 대하, 그 안에는 바다의 영양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대하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영양소. 대하는 100g당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소고기 못지않은 단백질량이지만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즉, 고단백 저지방,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조합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육이 줄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니도 화장실로 가다 넘어지셨는데 대퇴골이 부러져 석 달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이게 근육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가 부담스럽죠. 그럴 때 대하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하며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키토산, 혈관을 청소하는 성분. 대하 껍질에는 키토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제 남편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까지 올라 약을 권유받았지만 약 대신 식단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대하를 꾸준히 드셨죠. 3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보다 낫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키토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셋째, 타우린, 간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힘. 대하에도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굴과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 칼슘,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껍질의 힘. 대하 껍질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껍질 속 칼슘은 흡수율도 높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라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대하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1. 대하찜.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찜기에 대하를 올려 5분에서 7분 정도 쪄내세요. 소금 살짝만 뿌리고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키토산과 칼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껍질의 고소함도 별미입니다. 2. 소금구이. 석쇠나 팬에 올려 앞뒤로 3, 4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소금만 살짝 뿌리고 구우면 대하 본연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3. 튀김. 대하 튀김은 고소하고 맛있지만 기름이 많으므로 자주 드시진 마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즐기시고 평소에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하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5, 6마리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근육 회복과 혈관 건강, 간 피로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단,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11월의 대하는 단순한 별미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쉬게 해주는 바다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대하로 몸의 기초 체력을 세우십시오. 올겨울 건강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배추입니다. 김장철이죠. 올해는 풍년이라 가격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겨울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추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치미 국물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모두 배추의 효능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다는 뜻입니다. 11월에 배추는 서리를 맞아 속이 꽉 차고 단맛이 오릅니다. 여름 배추는 물러서 쉽게 상하지만 겨울 배추는 아삭하고 달짝지근하며 수분이 풍부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견디기 위해 당분을 저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 배추는 맛도 영양도 절정에 있습니다. 배추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힘.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이죠. 약이나 관장 없이도 배변 리듬이 회복됩니다. 제 시어머니도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김장철 이후 매일 겉절이를 드시면서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신다며 배추 덕분에 살았다고 하십니다. 배추의 힘은 단순한 소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 면역과 피부를 동시에 지키는 영양소. 배추에는 오렌지보다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을 유지합니다. 겨울철 감기와 건조한 피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식품입니다. 셋째, 칼륨, 혈압을 낮추는 천연 조절제.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걱정되신다면 식탁 위에 배추를 늘 올려두세요. 혈관 건강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글루코시놀레이트,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 성분. 배추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해 위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매일 먹는 김치 한 조각이 암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1. 겉절이. 김장 전후로 생배추를 소금에 살짝 절여 간단한 양념으로 무쳐 드세요. 유산균이 생기고 영양소 파괴도 거의 없습니다. 소금은 포기당 2-3큰술이면 충분합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파, 액젓을 조금 넣고 싱겁게 무치는 게 핵심입니다. 2. 김치. 배추김치는 한국인의 대표 발효식품이지만 요즘 시판 김치가 지나치게 짜고 자극적입니다. 김장을 담그실 땐 소금과 젓갈을 줄이세요. 적당한 염도 1.5에서 2%만 유지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무채, 갓, 미나리를 함께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3. 배추국. 배추를 나박나박 썰어 멸치 육수에 끓이고 된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속이 편하고 구수한 겨울 보양식이 됩니다. 두부, 애호박, 버섯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균형이 맞습니다. 아침 식사로 특히 좋습니다. 4. 배추쌈. 고기 드실 때 배추쌈을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억제해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습니다. 배추잎의 수분과 비타민이 고기의 기름기를 잡아주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배추는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는 채소입니다. 아침엔 겉절이,
점심엔 김치, 저녁엔 배추국. 이렇게만 드셔도 장 건강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11월 배추는 약보다 강합니다. 겨울의 냉기를 막고 몸의 흐름을 살리는 흙 속 의사. 이 시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홍시입니다. 요즘 단감은 흔하지만 홍시는 점점 귀해졌습니다. 감나무에서 딴 떫은 감을 손질하고 말려야 하니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홍시는 단감보다 약효가 훨씬 뛰어납니다. 떫은 감이 완전히 익어가며 떫은 맛이 사라지고 그 대신 영양이 농축됩니다. 말하자면 감이 약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홍시입니다. 홍시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탄닌, 속을 다스리는 천연지사제. 감의 떫은 맛 성분이 바로 탄닌입니다. 홍시가 되면 이 탄닌이 불용성으로 바뀌어 떨지 않으면서도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배탈이 잦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제 손자도 어릴 때 소화가 약하고 배탈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약 대신 홍시를 먹였습니다. 한두 번만 먹어도 금세 멎었죠. 지금은 건강하게 자랐지만 그 시절 홍시는 정말 자연이 준 약이었습니다. 둘째, 베타카로틴. 눈과 피부를 지키는 항산화 성분. 홍시의 고운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점막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침침하거나 신문을 볼 때 돋보기 도수를 자꾸 높이게 되는 분들께 좋습니다. 홍시는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비타민C, 겨울철 면역력 강화. 홍시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차가운 날씨로 면역이 떨어지는 11월 이후 홍시 한 개가 천연 비타민 보충제가 됩니다. 넷째, 칼륨, 혈압 조절과 혈관 보호.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식이섬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자연 조절기. 홍시는 무르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유익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하루 한 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감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또 홍시는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목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만성기관지염으로 겨울마다 밤새 기침을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홍시를 하루 하나씩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숙면을 취하시고 다음 해부터는 홍시가 떨어지지 않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1. 생홍시. 껍질을 벗겨 숟가락으로 떠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좋습니다. 홍시는 달고 부드러워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너무 익으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냉동 홍시.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 반쯤 녹여 먹으면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좋은 간식입니다. 3. 홍시 쉐이크. 홍시 한 개, 우유 한 컵, 꿀 한 숟가락을 넣고 갈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홍시는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탄닌 성분 때문에 오히려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겨울 내내 홍시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면역력은 물론 눈과 기관지, 혈관까지 모두 편안해질 겁니다. 홍시는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겨울의 피로를 녹이고 몸을 정화시키는 천연 보약입니다. 이 계절 꼭 챙기십시오. 여섯 번째는 꽁치입니다. 가을 꽁치는 며느리도 안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귀하고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생선입니다. 10월 꽁치도 좋지만 11월 꽁치가 진짜 제철입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지방이 올라 기름지고 고소해집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꽁치는 오메가3가 특히 풍부합니다. 꽁치에는 어떤 영양이 있을까요? 첫째, 오메가3, EPA와 DHA.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EPA는 혈관을 깨끗하게, DHA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EPA부터 볼까요? EPA는 피를 맑게 만들어 혈전을 막습니다. 혈전, 즉 피떡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겨울철에 이런 질환이 많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꽁치를 드시면 좋습니다. EPA가 혈전을 예방해 피가 맑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제 형님이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혈액점도가 높다고 들었어요. 혈전 위험이 있다며 조심하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꽁치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하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그대로 계속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DHA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DHA가 부족한 겁니다. 제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깜빡깜빡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 전 단계였죠. 그 뒤로 제가 일주일에 4번씩 꽁치를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밝은 표정으로 잘 지내십니다. DHA의 힘입니다. 둘째, 비타민 D, 뼈를 지키는 햇빛 영양소. 꽁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예요. 아무리 칼슘제를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니 더 그렇죠. 이럴 때 꽁치 한 마리면 부족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꽁치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셀레늄,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성분입니다. 피로를 덜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꽁치는 이런 셀레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꽁치는 어떻게 먹을까요? 첫 번째, 구이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석쇠나 팬에 올려 앞뒤로 5분씩만 구우세요. 소금 살짝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기름이 자르르 흐르며 향이 고소합니다. 무 갈아 곁들이면 느끼함이 잡혀 훨씬 깔끔합니다. 두 번째, 조림입니다. 꽁치를 토막 내서 무와 함께 조리면 됩니다. 간장, 마늘, 생강, 설탕 약간 넣고 조리는데 너무 짜지 않게 하세요. 무가 국물을 흡수해 달큰하면서도 진한 맛이 납니다.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세 번째, 통조림입니다. 신선한 꽁치를 구하기 어려울 땐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품질이 좋아서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물은 버리고 살코기만 드세요. 통조림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얼마나 자주 먹으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한 마리 정도면 적당하고 머리와 뼈째 드시면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꽁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피로를 덜어주는 11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이 계절 꼭 챙기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땅속의 인삼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약효가 뛰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이 가득합니다. 우엉은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리는 뿌리채소입니다. 길이가 1m가 넘어요. 그 긴 뿌리가 땅속의 미네랄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엉은 한 뿌리 안에 자연의 힘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엉에는 어떤 영양이 있을까요? 첫째,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이 좋아지는 최고의 성분이에요. 우리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공존합니다. 좋은 균이 많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눌린은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이 이눌린을 먹고 자라나면서 장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죠. 결국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둘째,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우엉 100g에는 식이섬유가 5에서 6g 들어 있습니다. 변비 예방,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식후 혈당이 확 오르시죠? 우엉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제 친구도 당뇨였어요. 식후 혈당이 늘 200이 넘었는데 제가 약만 믿지 말고 우엉차를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신 지 석 달, 혈당이 150으로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대로 하세요 하셨답니다. 셋째, 폴리페놀입니다. 우엉을 자르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바로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피로를 덜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짠 음식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우엉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다섯째,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인삼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혈액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관 벽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저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우엉을 꾸준히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겨울이면 장갑 끼고 주무실 정도로 손발이 차셨거든요. 그래서 우엉조림을 일주일에 3번씩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장갑 없이 주무십니다. 그게 바로 우엉의 힘입니다. 그럼 우엉은 어떻게 먹을까요? 첫 번째, 조림입니다. 우엉을 어슷하게 썰어 물에 10분 정도 담가 떫은 맛을 빼세요. 그 다음 팬에 참기름 두르고 볶다가 간장, 설탕, 물을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졸입니다. 천천히 졸이면 부드럽고 달큰하게 됩니다. 깨소금 뿌려 마무리하면 밥 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 번째, 우엉차입니다. 얇게 썬 우엉을 말린 뒤 살짝 볶아 차로 끓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장 건강, 혈당 조절, 혈액 순환까지 한 번에 좋아집니다. 세 번째, 우엉 샐러드입니다. 채 썬 우엉을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참기름, 간장, 깨소금으로 무쳐 드세요.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우엉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조림으로, 차로, 샐러드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11월 우엉, 땅속의 인삼이라 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꼭 챙기십시오.
자, 여기까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째, 굴. 면역력의 왕. 아연으로 감기 막으시고요. 둘째, 무. 소화의 왕. 소화 효소로 속 편하게 하시고요. 셋째, 대하. 근육의 왕. 단백질로 근육 지키시고요. 넷째, 배추. 장의 왕. 식이섬유로 변비 해결하시고요. 다섯째, 홍시. 기침의 왕. 기침 잡고 눈 밝게 하시고요. 여섯째, 꽁치. 혈관의 왕. 오메가3로 혈관 청소하시고요. 일곱째, 우엉. 순환의 왕. 혈액순환으로 손발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7가지가 바로 11월의 보약입니다. 지금 아니면 비싸거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 반감입니다. 제대로 먹는 법,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바꿔 드십시오. 월요일은 굴, 화요일은 무, 수요일은 대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세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제가 일주일 식단표 하나 짜드릴게요.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 아침 무생채, 된장찌개, 점심 굴국밥, 저녁 배추겉절이 생선구이, 화요일 아침 배추국, 점심 대하찜 샐러드, 저녁 우엉조림 된장찌개, 수요일 아침 무즙 한 잔 토스트, 점심 꽁치구이 무생채, 저녁 굴전 배추국, 목요일 아침 동치미 국물, 점심 배추쌈 고기, 저녁 대하볶음 우엉차, 금요일 아침 홍시 우유, 점심 무국, 저녁 굴국 배추겉절이, 토요일 아침 배추전, 점심 꽁치조림 무생채, 저녁 대하구이 우엉조림, 일요일 아침 무즙 홍시, 점심 굴밥, 저녁 배추전골. 이렇게 일주일만 돌려보세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과하지 마십시오. 좋다고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굴 하루 5알에서 6알. 무 제한 없음. 대하 하루 5마리. 배추 제한 없음. 홍시 하루 1~2개. 꽁치 하루 1마리. 우엉 제한 없음. 셋째, 신선하게 고르세요. 굴은 통통하고 냄새 없는 것. 무는 무거운 것. 표면 매끈한 것. 대하는 투명하고 머리 단단한 것. 배추는 속이 노랗고 무거운 것. 홍시는 살짝 무른 것. 꽁치는 눈 맑고 비늘 반짝이는 것. 우엉은 굵고 매끈한 것.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시장에서도 실패 없습니다. 넷째, 싱겁게 조리하십시오. 소금, 간장, 젓갈 줄이세요. 음식의 본맛으로 드셔야 건강이 지켜집니다. 다섯째, 천천히 드십시오. 한 끼에 30분은 잡으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가족과 대화도 나누시고요. 그게 바로 식사이자 치유입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1.5리터 이상입니다. 목이 안 마르다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찬물 부담스러우시면 우엉차, 보리차로 대신하세요.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약보다 강한 자연의 힘을 느끼실 겁니다. 이번 11월은 제철 음식으로 몸을 살리는 달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억나시죠? 11월은 기회의 달입니다. 겨울 준비의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이 한 달 동안 뭘 먹느냐가 앞으로 석 달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제철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굴, 무, 대하, 배추, 홍시, 꽁치, 우엉. 이 7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시면 이번 겨울은 걱정 없습니다.
면역력 올라가서 감기 안 걸리고, 소화 잘 돼서 속 편하고, 근육 생겨서 넘어질 일 없고, 장 건강 좋아져서 변비 사라지고, 기침 멎고, 혈관 깨끗해지고, 손발 따뜻해집니다. 병원 갈 일 확 줄어듭니다. 작년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원 몇 번 가셨습니까? 약값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오늘 제 말 그대로만 실천하시면요. 내일 아침에 시장 가십시오. 굴 한 근, 무 한 개, 대하 한 근, 배추 한 포기, 홍시 몇 개, 꽁치 서너 마리, 우엉 한 뿌리. 이것만 사오시면 일주일치 장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무생채에서 반찬으로 드시고, 내일 아침은 무즙 한 잔, 점심은 굴국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딱 한 달만입니다. 11월 한 달만. 12월이 되면 느끼실 거예요. 몸이 달라졌다. 작년 이맘때와 완전히 다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음식이 진짜 약이구나. 제철 음식이 진짜 보약이구나. 옛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보약은 11월에 먹는다. 제철 음식이 명약이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이건 옛 어른들의 지혜이자 지금은 과학으로도 증명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의 건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해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겨울 독감도 없고 낙상도 없고 혈압 걱정도 없고 소화도 편하고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즐겁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올해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때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십시오. 11월에 제철 음식 먹었지. 이번 겨울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으로 바른 100년과 함께 하신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식단, 바른 습관, 바른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검증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건강한 100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